오늘은 한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친일파 중 한 명인 이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의 배신과 만행, 축적한 재산, 그리고 그에게 처절한 복수를 감행한 이재명 열사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완용의 초기 생애. 이완용은 1858년 조선의 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이며 장래가 촉망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권력과 부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급격한 변화와 혼란의 시기였고 이완용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비교적 평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성균관에서 수학하며 관리로서의 길을 준비하던 그는 여러 중요한 인물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출세가 그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권력, 더 많은 재산을 원했습니다. 친일파로의 변신. 이완용의 야망은 그를 일본과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가부개혁을 통해 조선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는 일본의 힘을 빌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선이 일본의 보호 아래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1905년 이완용은 을사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조선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명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팔아넘기고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이 배신적인 행위는 조선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이완용의 만행과 축적한 재산. 그는 일제강점기 동안 여러 차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며 조선의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1907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 황제를 옹립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배신 행위는 조선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완용은 일본 관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선의 자원과 인력을 일본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며 일본의 식민 통치를 강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완용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뇌물과 특혜로 거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의 재산은 금은보화와 토지, 그리고 다양한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완용의 저택은 당시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건물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외벽과 금박으로 꾸며진 내부 장식, 그리고 넓은 정원과 연못은 그의 부유함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저택에서는 매일 밤 호화로운 파티가 열렸고 그는 항상 최고의 음식과 술로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이완용은 또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적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일본 자본과 협력하여 조선 내에서 수많은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열사의 등장. 이완용의 악행에 맞서 싸운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재명 열사입니다. 이재명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로 일본의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운 인물입니다. 그는 이완용의 배신과 악행에 분노하며 그의 제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1870년에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지사였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는 언제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09년 이재명 열사는 서울에서 이완용을 암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완용이 자주 다니던 길목에서 그를 기다렸고 결국 이완용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이완용은 즉사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의 행동은 조선인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조선 독립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이완용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의 일정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완용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숨어 기다리며
그의 경호원들을 피해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완용에게 접근하여 칼로 그의 목을 찌르며 조선인들의 분노를 대신하였습니다. 이완용의 최후와 이재명 열사의 희생. 이완용은 이재명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위와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그의 배신 행위는 영원히 기억될 악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완용은 이후 일본의 보호 아래 남은 생애를 보냈지만 그의 배신 행위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아 조선의 배신자이자 민족의 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악행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더욱 자극했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배신에 분노하며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재명 열사는 이완용 암살 시도로 인해 체포되어 고문과 재판을 받았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으며 그의 희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재명 열사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한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는 고문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그의 희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양심을 팔아먹은 이완용과 그에게 처절한 복수를 감행한 이재명 열사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완용의 배신과 악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재명 열사의 용기와 희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